시작합니다. 오늘은 5월 9일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산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제 가운데 있는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서시는 이수민 전도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그 말씀에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과 반주로 수고하시는 허성준 선생님과 박안나 선생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책을 읽어주는 사람 컨셉으로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어요.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주일에 우리는 누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창조된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일 말씀 노트 마지막 질문이 나를 더 아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답을 달아주었는데 이렇게 답을 달아준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더 아껴주기 위해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우리를 보살펴주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의 제목은 마법의 설탕 2조각이에요. 엄마와 아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절대로 들어주지 않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던 랭켄이 빗물거리의 요정을 찾아가 마법의 설탕 2조각을 얻어오면서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랭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서 랭켄과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이 책을 읽어볼게요. 랭켄은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대해주고 랭켄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만 한다면 말이죠. 다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죠. 랭켄이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안 돼! 였어요. 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인데 왜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들어주지 않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마법을 쓸 줄 아는 요정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할 거야. 랭켄은 요정을 찾아 헤매던 중 주차금지 구역에 잘못 주차한 차의 번호를 적고 있는 경찰관을 만났어요.
경찰관 아저씨, 어디로 가면 요정을 만날 수 있나요? 요정? 마법을 부리는 요정을 찾고 있다고? 잠시만 기다려보렴. 경찰관은 주머니에서 수첩 같은 것을 꺼내 뒤적이며 중얼거렸어요. 요리, 요술, 요술쟁이. 여기 있다 요정.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 각종 인생 문제 상담, 갖가진 마법, 소원 성취, 신속하고 정확한 처방, 언제나 상담 가능. 빗물거리 13번지 맨 위층. 빗물거리가 어디에 있는데요? 랭켄이 물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서 두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은 다음 지하도를 지나고 첫 번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세 바퀴를 돌면 나온단다. 그런데 우산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랭켄은 경찰관에게 인사를 하고 요정을 찾아 떠났어요. 빗물거리 13번지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대가 나를 찾아 이곳까지 왔다면 제대로 찾아왔다. 노크하지 말고 그냥 안으로 들어오라. 랭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상에나 넓은 호수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카누 하나가 둥둥 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섬이 하나 보였죠. 랭켄이 카누를 타자 노를 젓지 않아도 카누가 앞으로 슝슝 나갔어요. 섬에 도착해서 카누에서 내려보니 호숫가가 카펫이 깔린 방으로 변했죠. 방 안에는 어떤 부인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부인이었는데 가만히 보니 한 손에 손가락이 6개가 달려 있었어요. 바로 요정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이었어요. 랭켄은 자신이 부모님보다 어리고 키도 작고 힘도 없어서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신세한탄을 했어요. 그러자 요정이 이상하게 생긴 통 안에서 각설탕을 2개 꺼내 랭켄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죠? 이건 마법을 부리는 각설탕이란다. 이걸 엄마 아빠에게 먹이고 나면 이제 그들이 네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원래의 키에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부모님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요정의 제안에 솔깃해진 랭켄은 마법의 각설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각설탕을 엄마 아빠의 찻잔에 넣었죠. 마법의 각설탕을 먹은 엄마 아빠는 요정이 말한 대로 랭켄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마다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아빠는 11.5cm, 엄마는 10.5cm가 되었어요. 처음에 랭켄은 이 상황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개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또 게임을 하자고 하면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같이 게임을 해주었죠. 부모님의 넓은 침대에서 혼자 잘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 랭켄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에 천둥번개가 쳐서 무서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요리를 해보지 않아서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캔을 따다가 손을 다쳐서 피가 철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서 울고 있었답니다. 결국 11.5cm 아빠와 10.5cm 엄마가 끙끙거리며 응급처치를 해주었죠. 이제 랭켄도 엄마 아빠가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랬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 라디오에서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녕 랭켄, 나 프란치스카야. 기억하니? 나 그 사이에 이사했단다. 혹시 나를 찾아올 일이 생기면 빗물거리가 아니라 바람거리 7번지 지하실로 오렴. 그리고 2번째 상담을 하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단다.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역시 요정은 요정인가 봐요. 라디오도 마음대로 다루고 말이죠. 랭켄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바람거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고 왠지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다시 요정을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죠. 랭켄은 이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집 밖에 나가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가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열쇠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주변 가게는 시간이 늦어서 문을 닫은 지 오래였죠. 정말 모든 게 비참했어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엄마와 아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 어디선가 바람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날아왔어요. 그 종이에는 어서 결정을 내려. 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자, 어서 날 찾아와.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려봐. 그리고 그것을 따라와. 이해할 수 있겠지? 어서 서둘러. 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정이 보낸 편지였죠. 랭케는 울음을 그치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렸어요. 그러자 비행기가 길을 안내해 주었죠. 어느덧 바람거리 7번지에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카누를 타고 호수를 건넜는데 이번에는 호수가 꽁꽁 얼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걸어서 건넜죠. 랭켄은 다시 카펫이 깔린 방 안에서 요정 프란치스카를 만났어요. 랭켄, 어서 오거라. 어떻게 기분은 좋았니?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가 원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내 엄마 아빠는 계속 작아지겠지. 나중에는 돋보기나 현미경이 있어야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참 재밌겠지? 랭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뭇거리는 랭켄을 보며 요정이 다시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하니? 정말 이 상태로 계속 있기를 원하니? 랭켄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이 일을 되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요정은 랭켄에게 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바로 시간을 돌리는 것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랭켄이 부모님의 찻잔에 마법의 설탕을 넣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마법의 설탕을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마법의 설탕은 정해진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다. 저 멀리 바다에 던져버려도 버리는 순간 다시 부모님의 찻잔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괜히 마법의 설탕이 아니란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 바로 랭켄이 이 설탕을 먹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랭켄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몸이 점점 작아질 거였어요. 고민하던 랭켄은 결국 요정에게 시간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눈을 번쩍 뜨자 정말로 엄마 아빠의 찻잔에 마법의 설탕을 넣기 전 바로 그때로 돌아가 있었어요. 랭켄은 얼른 설탕을 입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군소리 없이 그대로 들었어요. 아빠가 뉴스를 보자고 하면 같이 뉴스를 보았어요. 엄마가 몸에 좋은 차를 마시자고 하면 네 하고 옆에 앉아 차를 마셨죠.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엄마 아빠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랭켄, 좀 이상한 것 같아. 보통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가끔 듣지 않기도 하는데 넌 너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없니? 없어요, 엄마. 이런 문제가 심각하구나. 랭켄은 부모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랭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한번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보자 라고 결정했죠. 아빠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랭켄에게 이야기했어요. 랭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앞구르기를 해봐.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지금은 앞구르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랭켄이 소리치고 난 뒤에 세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제야 모두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답니다. 그 후 그 사건은 랭켄 가족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어요. 다만 그 일로 인해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랭켄은 부모님의 말에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랭켄의 말에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았죠.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법의 설탕이 필요한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 마법의 설탕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서로를 잘 대해 주어라. 이게 이 랭켄과 마법설탕 두 조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 랭켄의 이야기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개념은 바로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잔소리 듣는 걸 정말 싫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해. 아빠는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이야기만 해. 할머니는 맨날 할머니 생각만 이야기한다니까. 다들 잔소리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일단 무턱대고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랭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부모님이 랭켄의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개씩이나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 라는 이야기는 사실 랭켄을 위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내 이야기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해 라고 생각했던 랭켄은 이걸 자신을 위한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먼저 충분히 엄마 아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순종, 즉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고 경청해 보는 것 아닐까요?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랭켄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길 바래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이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생각을 더 밀어붙이면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언행 불일치를 보일 때도 있어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를 돌보는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청의 모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내 말을 따르는 게 맞다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답을 딱 내려버리기보다는 자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은 랭켄의 말을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서로를 잘 대해주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당연한 것이라도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죠. 양치를 매일 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양치하는 거 중요하지 하고 양치를 하지 않는 친구와 양치하는 거 중요하지 하고 매일 양치를 깨끗하게 잘 하는 친구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이처럼 그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고 서로를 잘 대해주는 거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모든 행동과 말이 이전과 변함이 없는 것과 그럼 경청하는 것 중요하지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잘 대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족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그래서 이 가족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법의 설탕 2조각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잘 대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